네, 2021년 5월 18일 폴아카데미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 진행을 맡은 세안에서 근무했었던 이동호 부원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력을 말씀드릴 때 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해왔었고, 또 재외국민 수시전형 진학 설명에 관련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입시를 매년 겪으면서 좀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설명의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약간은 그 어머니께서 이제 좀 어려우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에 맡은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1부와 2부에서 이제 내용을 다룰 건데, 전체적으로는 2022학년도 모집 요강 분석을 해드리고 2023학년도 이후 주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이제 예고해 드렸다시피 1부에서는 이제 재외국민 전형 심층 분석을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중대 주로 이제 서류 전형하는 학교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아시다시피 올해 국민대학교가 서류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합서류평가를 하는 대학들에 이제 지원하실 때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모집 요강을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실제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플러스 친구나 또 저랑 개별 상담하실 때 내용을 좀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도표로 좀 아예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의대나 약대, 치대, 수의대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가 이제 한양대학교가 이제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고대도 이제 지필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입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수시 전형의 좀 수시 전형의 내용을 다룰 건데, 재외국민 전형을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수시 전형을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시게 되는데, 어,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의 차이점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내용에 대한 언급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 국제계열을 주로 지원하시게 되는데, 국제계열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3학년도 입시 예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런 재외국민 특례 입시 자체를 2007년부터 경험을 했고, 그리고 13년 동안 세안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좀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폴아카데미에서 저랑 상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해외에서 부모님 뵙거나 그런 측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수년 전에 이제 좀 이어져 왔었던 부모님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건데, 저는 이제 폴아카데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입시 전문가적인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계속 공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007년부터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 생활기록부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시 전략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지금 많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인맥이 좀 닿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담도 제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재외국민 서류형 전형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19년 11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왼쪽 표에 띄워놓은 내용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28일 11월 말에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제 현대 중3에서 고1이 올해 입시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3에서 고2 이제 대입인데, 일단은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가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내용이 축소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지원할 때도 이런 기재 제한 사항이 좀 생기는 이런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국가 과정에 비교과 활동이 반영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좀 연초에 좀 놀란 게, 고려대학교는 12년 특례 같은 경우도 교내 활동만 받는 그 형태로 됐고, 그 3년 특례도 이제 이런 수순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된 이런 대입 공정화 강화 내용 자체가 좀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아시다시피 좀 단기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재금지 사항이 좀
많이 생겼고 검증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인데 문항이나 글자 수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3,100자로 이제 축소가 좀 예전보다는 된 편이고, 총 토탈 글자 수가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이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도 그 올해 대부분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재금지 사항이 좀 검증이 강화됐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대부분 대학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대학에서 특례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그러니까 기타 서류 중에 하나로 낼 수 있는 학교가 하나, 두 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추후 슬라이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이나 특기자 전형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이제 정시 전형이 좀 확대가 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제 특기 전형 모집 정원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번 보시는 것처럼 어학이라든가 글로벌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적극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정원이 이제 그 축소가 됐고 정시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증가되는 이런 수순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재육민 전형에서도 당연히 추천서가 폐지가 됐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좀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글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내수상 실적 같은 경우도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내수상 실적만 제출이 가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성적 증명서 제출할 때 본인이 어, 어떤 학생이고, 그리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좀 적어낼 수가 없는 형태로 이제 블라인드 처리된 형태로 이제 수시 전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서류에 교회 수상 실적 뭐 다 제출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타 서류에 기재 제한 사항이 좀 강화됐어요.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교회 수상도 낼 수가 있지만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기재 제한 사항이 되게 강화됐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이 되는데,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위원에게 수험생의 수험번호라든가 성명, 출신 고교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형태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연세대학교 모집영화 좀 이렇게 발췌해 놨는데, 외국 소재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도 그 학생이 외국 현지 고등학교의 트랜스크립이라든가 표준화 학력 자료, 그러니까 이제 SAT라든가 AP 이런 성적에 원본하고 블라인드 처리된 그 서류를 두 가지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이 원본도 내고 블라인드 처리.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처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원본 서류가 있으면 그거를 화이트를 칠해서 스캔하라는 스캔하라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캔한 내용 자체를 포토샵이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인적사항 부분을 좀 가려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대입제도 그 영향에 따라서 좀 많이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2학년도 이제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월 3일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한국외대랑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는지 제가 이제 다 해놨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고대도 보시면 학생이 개인정보, 수험번호라든가 이름, 출신, 고교명 등을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면접평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수험번호라든가 성명, 고교 등의 정보가 이제 제공되지 않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이런 수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육민 전형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갈 건데요. 일단은 그 가장 첫 번째로 바뀐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원서 접수 기간이 2주가 연기됐었어요. 그래서 재육민 전형 같은 경우는 7월 20일 이후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됐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9월 21일 이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관없이 재육민 전형도 7월 초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원서 접수 인터넷으로 한 다음에 우편으로 내는 서류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온라인 접수지만 우편으로 내는 서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보다 한 2, 3일 더 여유를 주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도 인터넷 접수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빨라졌다. 그리고 우편 접수는 좀 여유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부분은 좀 안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그 서류형 대학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연세대부터 국민대까지 진행이 되는데, 연대, 고대, 성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진행하면서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 한양대, 중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육민 전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초중고 재학 졸업증명서가 기본으로 되면서,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과 과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성적을 주는지에 대해서 학교 속에서 형태의 스크롤 프로파일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 서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생이 갖고 있는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상이나 활동 내역들, 그리고 SAT 서브젝트 같은 경우 학생이 이제 실적 관련 서류를 낼 수가 있고요. 기타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인데 추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폐지가 돼 있고, 지원 자격 관련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특례가 되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출입국 사진 증명서라든가 재직 증명서, 사업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좀 뻔한데 그 부모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대부분 이제 주재원 발령이 나셨을 때 그 아버님이 대부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제가 오른쪽 아예 그 업로드 해 놓은 것처럼 아버님께서 이제 재직하시는 구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국외 파견 재직자이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법인에 취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현지 자영업자 세 부분인데, 대부분 국외 파견 재직자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아버님의 경력증명서라든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급하시는 기간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께서 이제 진행했었던 회사에서 이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또 업로드로 이제 학업 외적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일 수가 있는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같은 경우는 재외공관이라든가 외교부에서 발행도 하긴 하지만 영사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국 사실증명서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사본 같은 경우는 여권을 복사해서 스캔해서 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전용료를 미리 결제를 하시고, 아, 이거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 전용료 결제를 미리 했으면 자기소개서 이제 수정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전용료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미 지원한 계열이나 학과 같은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한데 자기소개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 같은 경우는 또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결제를 실수를 미리 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 그 이미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고대를 지원했다는데 고대 뭐 지원을 이미 하셨으면은 그 지원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2학년도 입시에서 이제 갑자기 생긴 변화가 AP 부분이거든요. AP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는 기간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필 시험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필 시험과 디지털 시험을 병행하느냐, 아니면 디지털 시험만 보느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 성적 발표가 7월 21일 이후에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21년에 응시한 AP 성적 제출 가능 여부를 이제 입학처에 다 전화를 해서 질문했는데, 연세대를 제외하고 학생이 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초인데 7월 21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대학에서 고대부터 해가지고 국민대까지는 원서 접수 제출 마감까지 유한 성적이 아니면 제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7월 초에 원서를 받고 나서 학생이 서류 평가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21일 이후에는 서류 평가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한 AP 성적 제출이 불가능해서 올해 AP를 그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가에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 좀 사건 사고가 좀 생겼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그런데 학생이 표준학력 능력 평가 시험을 기재하는 날에 응시 과목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주면 그 평가에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연세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대입제도 공정화 부분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도 추천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작년과 똑같이 면접 같은 경우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이든 그 전에든 예전에는 기타 서류 목록표에 서류 제출하는 개수 제한이 없었어요. 뭐 예전에 20개까지 이제 표로 되어 있긴 한데 학생이 서류 목록표에 뭐 엔터를 쳐서 계속 그 학생이 추가 서류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다른 학교랑 유사하게 최대 10가지 항목, 그리고
학생이 그 10가지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20페이지 이내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좀 변동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AP, IB, SAT, 토플 같은 경우는 성적 증명을 제출할 경우는 이제 성적 증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ID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D 패스워드를 서류 목록표 비고란에 이제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2021년 7월 9일까지 스코어 리포팅을 미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동된 게 없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면 언더우드 국제대학 원래는 비교문학과 문학 그 언더우드 인문사회가 모집 인원이 작년엔 5명이었거든요. 이 표에 그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해놨는데 5명이었는데 그 모집 인원 1명이 그 줄어들고 4명으로 5명에서 4명이 되고 약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특례 입시에서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천서가 폐지가 됐다는데 기타 서류로도 제출이 불가능한가요? 기타 서류로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받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학생이 기타 서류 목록표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옵션으로 하나는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의 반영이 예전보다 많이 되진 않겠지만 또 연대는 원래 추천서 2장 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당연히 평가 비중 자체가 낮아지겠지만 낼 수는 있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못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취득한 것만 제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점이 고교 졸업일인가요? 그 기준점이 고교 졸업일이 아니고요. 이제 학생이 그 나중에 학교에서 발급을 받는 그 졸업 증명서상의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6월 초에 보는 뭐 SAT2 서브젝이라든가 등등의 시험 자체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고교 졸업 증명서의 날짜가 6월 중순이면은 6월 중순 이전에 본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제출이 가능해서 6월 초에 보는 서브젝트 테스트도 낼 수 있다라고 다 입학처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SAT, IBDP, AP 성적 같은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표준화 학력평가 시험이라고 해서 학교 성적 증명서와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오른쪽 표에 이렇게 따로 해놨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만 이렇게 되고 다른 학교들은 SAT, IBDP, AP 성적 같은 경우는 기타 서류 목록표에 이제 낸다고 합니다. 연대만 표준화 학력평가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학교 성적 증명서와 같이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서류 구성하는 순서 자체가 그 따로 정해져 있냐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이런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그 상담을 하거나 설명해 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그 기타 서류 목록표 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평가하는 사람이 편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 서류 목록표 자체를 평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학생의 서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러 학생 그 서류 평가 부분에서 내가 좀 도드라지려면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성적이 좀 좋으면은 학업우수상을 좀 위에 당겨서 넣고요. 그리고 학업우수상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평가에서 뭐 심화학습 능력을 몇 평가받은 내용이라든가 학생이 지원 전공하고 좀 연계된 서류가 따로 좀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순서를 미리 두 가지씩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거지 순서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넘어가서 고려대 재영민 전형 같은 경우는 추천서나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AP 때문에 드렸다시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기타 서류는 제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고대 똑같이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대면 면접이 아니라 그 학교 입학처에 미리 면접 문제가 공개가 될 건데 비대면 면접 동영상 업로드고 동영상 업로드하는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2, 3일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이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대 똑같이 기타 술 목록표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 항목에서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인 성적 같은 경우 스코어 리포팅 하는 기간은 연대랑 고대랑 매우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주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집 인원도 그 작년하고 매우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명이 바뀌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 똑같다. 75명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지원할 때 기타 수료 원본대 주필은 일단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원본대 주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그 내가 제출하는 서류가 공식 문서고 이 원본하고 사본이 동일하다는 그 학교 직인 자체를 미리 받아오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언어 지원할 때 기타 서류 원본 대주필은 해당 고등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미리 받아오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본 대주필을 그런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서 내고 그 학생이 원본을
그 최종 합격한 이후에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1번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원본 대조필은 졸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와야 되고 아니면은 학생이 그 이런 원본 서류를 그 학생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받을 때 영사 확인이라든가 아포스티오 인증 도장을 받아서 그걸 원본처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비용이 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권장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원본 대조필을 못 받아오는 경우는 일단 원본인 내용을 스캔해서 일단 그 업로드를 하고 원본 자체를 최종 합격한 학교에 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DF로 받은 서류는 학교 도장이나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PDF로 서류를 받기 전에 학교 도장이나 직인을 미리 받아서 그거는 스캔해서 PDF 파일로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해외대학교 합격증을 올해는 제출하지 못하는 건가요? 또 많이 질문하셨는데 올해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해외대학교 합격증 같은 경우는 고대는 올해부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의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오 또는 그러니까 아포스티나 영사 확인은 언제 받으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아포스티나 영사 확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받으시긴 해야 되는데 미리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포스티 영사 확인은 학생이 졸업 전에 미리 못 받고 들어오게 되면은 최종 합격한 이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최종 그 합격 등록금 예치 자체가 그 학생이 내년 2월 4일 이후인데 그때 이후에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 그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재외국민 등록부는 보통 언제 이후 발급받으면 되냐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 모집요건상으로는 2021년 6월 5일 이후에 이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건 학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1개월 이내에 그 학생이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서류 목록표 이제 고대 좀 제가 띄워놨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오른쪽 표에 이제 빨갛게 제가 그 밑줄 쳐놓은 것처럼 ACT든 AP든 IB든 그 표준 학력 평가 자료가 성적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 거였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기타 서류 내는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사항이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요. 자기소개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연고대랑 똑같이 면접은 비대면 면접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서류를 최대 10개 A4 사이즈 20pj 이내는 연고대 성대까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그 해외 공인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 합격 이후에 학생이 그러니까 스코트 리포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적 원서 접수를 할 때 성적 화면 캡처본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고대 성대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슈화 되는데 그 한양대학교가 서류 전형으로 변화가 돼서 지필고사가 폐지되다 보니까 성균관대에 미칠 영향이 좀 클지 많이 질문하시는데 성균관대의 영향이 좀 크게 미치는 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학과처럼 성균관대에서 좀 특화된 학과 또 해외고 졸업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나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 쪽으로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그 올해 입시를 할 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성균관대에서 토익 인기락 아까라고 했었던 그런 학과들의 성적대가 약간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중에 성균관대를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신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업 우수상이 좀 많은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교내에서 진행했었던 리더십이나 봉사활동들이 좀 빼곡히 쌓여 있었던 그리고 교과학습 발전 사항 같은 경우도 학생의 학업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한국국제학교 애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 SAT 성적 같은 경우는 소지하는 학생들이 보통 1450점 이상이었고요. AP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이상 취득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성균관대에 그 합격한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었다. 제외한국학교 학생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중 어디로 지원해야 하는지 유리한가 이제 많이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그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 단위가 반드시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열 모집 단위 자체가 아무래도 총원 자체가 좀 많고 학생이 전체 모집 단위에서 그 그러니까 문과상들 같은 경우는 32등 안에 든 상태에서 학생이 인문과학 계열 32등 안에 또 드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학생이
32등 안에 들고 또 학생이 뭐 글로벌 경제처럼 뭐 7, 8명 뽑는 계열 작은 모집 단위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모집 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계열 모집 단위가 좀 약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열 모집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로 합격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영문과 가려고 인문과학 계열 이제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내가 뭐 역사학과나 철학과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성균관대에 확인했을 때 국민 전역으로 이제 입학을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목고나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그 계열 모집 단위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 경쟁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계열 모집 단위로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학과로 이제 뭐 본인 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조금만 좀 노력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성균관대 제출서를 보시면 그 아예 3번에 추천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추천서가 대부분 폐지가 됐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선택 서류를 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빼놓고 다른 학교들은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IB 파이널 성적, SAT, AP, 교내 수상 실적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에 기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하나의 성적이 여러 장으로 발급되는 공인 성적의 경우 서류가 한 매 초과해도 한 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AP 같은 경우도 학생이 칸 하나에 뭐 AP 경제, AP 뭐 하나하나 뭐 칼큘러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AP 성적이 있으면 하나의 성적표가 다 그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장의 서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징적인 게 학생이 제출하는 기타 서류 같은 경우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낱장으로 서류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한꺼번에 갖고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많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성균관대가 원래부터 그렇게 리스트로 받아온 서류도 그 한 장의 서류로 그러니까 한 장으로 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 장의 서류로 이제 인정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로 리스트업 해가지고 학생이 봉사활동이든 클럽 활동이든 그걸 하나로 받아온 서류도 제출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나의 목록표 표에 다 기재해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면접 문제 아까 제가 계속 온라인 업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이런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수학하면서 겪은 가치관의 충돌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작년에도 동영상 면접 업로드였고 올해도 패스와 페일 방식이라 면접 변별력이 좀 낮아진 형태고요. 그리고 고대 성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면접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면접 질문이 사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대 같은 경우 가장 면접이 빨리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학생이 한 3일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3일 정도 기간을 줬고 성균관대만 학생이 하루 안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로 넘어가면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 자기소개서는 유지가 됐는데 그 마찬가지로 고대랑 똑같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이제 불가능한 기타 서류는 제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고대 성대 말고 나머지 대학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100%로 진행이 되고 최대 10가지 그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로 기타 서류 내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이제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진행이 됐었는데 서강대도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그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모집 단위를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 국제문 학부에 인문계열 쪽으로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그 국문과 사학과를 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열 모집 단위 인문계로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과학부도 정치외교나 심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부 자체로 지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경제학부나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학과 모집 개념이고 그리고 사회과학부나 인문계처럼 계열 모집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원대 같은 경우는 스코어 리포팅을 다른 학교처럼 미리 보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스코어 리포팅 인정 안 하고 공인 성적 증명서 제출할 때는 학생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코어 리포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연락을 그 학교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를 시키고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얘기하긴 하는데 학교에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학생들이 한꺼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스코어 리포팅 하고 나서 그 성적 도청 여부를 입학처에 자꾸 전화했을 때 완전히 입학처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공인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 스코어 리포팅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제출할 때 아이디 패스도 적어서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뀌고 나서 서강대학교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공계열은 좀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열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이 서강대보다는 많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대는 좀 전체적으로 자연계열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이제 인문계열도 그 학과 다양성 부분이 한양대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 또 상경계열이나 이제 정치외교학과 쪽에 정치학과 이런 부분에서 한양대학교 선호도가 올해는 좀 더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서강대학교 추가 합격 마지노선이 약간은 제 생각에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하는 범위는 인문계열은 IB 성적이 37점, SAT 성적은 1430점, 토플 성적 한 108점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 GPA는 4.3 만점에 3.7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를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물론 뭐 학과나 계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성적이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신소대처럼 좀 인기학과는 이 성적보다 약간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IB 성적 36점에 GPA 3.8 수준, SAT는 1350점 정도. 그리고 문과보다 이과가 좀 성적이 약간 SAT가 높은 이유는 모집 인원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문과는 19명, 이과는 12명이기 때문에 성적 차이는 약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류문호표가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고인학 성적이라든가 IB 파이널 성적, SAT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타 서류 목록표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강대학교가 수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특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라면은 활동 내용을 좀 짜집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편집해가지고 업로드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입학처에 어제도 전화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그런 편집, 짜집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편집을 하게 되면 보통 한 페이지에 학생이 서류가 4가지 정도 서류를 제출해서 학교에서 알아보는 데 지장이 없게끔 편집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편집해서 올릴 때 용량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업로드할 때 용량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여유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용량이 내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었고요. 또 용량이 너무 본인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파일을 좀 압축해서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타 서류 목록을 구성할 때 그 서강대학교가 이제 활동 내용을 300장 이내로 이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개조식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조식 작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또 설명을 아예 해놨는데, 글을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접속사나 형용사를 배제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이 활동 내용을 좀 적어서 내는 게 개조식 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뀌고 나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게 이제 아까 이제 다른 학교들과의 상관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한양대학교 정리를 끝내면, 추천서 같은 경우는 폐지도 됐지만 원래부터 한양대학교가 안 받았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다른 학교랑 올해 좀 다른 거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제 7월 27일 날 진행이 되는데, 그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자기소개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내는 학과 같은 경우는 의예과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기소개서 평가는 2단계 이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서류 목록표 같은 경우는 한양대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까지 이제 항목이 제출이 가능하고 페이지는 30페이지 이내, 이 내용이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양대학교가 그냥 서류 100이 아니라 2단계 때 1단계 서류 80에 그 서류 20으로 이제 다단계 평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서류 평가 20%가 뭐냐. 그래서 입학처에 전화를 했더니 20% 서류는 1단계 때 보지 않았던 서류를 재평가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그 특례 자격 요건 확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자체가 제 생각에는 서강대랑 매우 유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과 모집, 계열 모집도 설명을 좀 드리고, 계열 모집, 그 계열별 모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학생이 여기 지원할 때 학생이 한양대학교 이과 쪽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공과 자연과학 대학 해가지고 이과 자체가 29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은 토탈 결론은 29명인데 최대 모집 인원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한양대학교 이과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총 모집 인원 29등 안에도 들고 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신소재공학부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29등 안에 든 상태에서 내가 경쟁하는 신소재공학부 안에서도 8등 안에 들어야지 합격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열모 모집 단위는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두 가지 내용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성균관대 말씀드렸다시피 총 토탈 모집 인원 안에 등수도 들고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명이니까 4등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8등보다 높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 자체가 그 최대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많은 계열로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계공학이라든가 학생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또 인기학부고 잘하는 애들이 또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변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얘기한 수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그 특례 입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1단계 때 5배수 선발한다고 하는데 1단계 통과 가능성 성적대는 어느 정도 성적대를 예상하시는지 많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인문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IB 성적 36에서 37 정도, SAT 1450 내외, AP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할 수 있는 개수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년처럼 6, 7개가 아니라 3, 4과목 정도로 예상이 들고요. 토플은 11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1단계 서류를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약간 높을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이과 쪽이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SAT 1450에 AP 3, 4과목, 토플은 문과 쪽보다 낮기 때문에 105 정도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한양대 역시도 기타 전력 목록표에 학생이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IB5나 SAT 이런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변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 표부터 보시면 그 국어국문학과 모집 인원이 그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유럽문학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갛게 표진해놨는데 작년엔 독일어 문학, 프랑스어 문학, 러시아 문학이 각각 1명씩 뽑았었는데 합쳐서 통으로 2명 모집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재흥민 전형이 이 전형 특성상 사범대학교 모집 정원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앙대학교가 영어교육과 모집 정원이 하나 생겨서 그 이제 제가 밑줄로 표진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또 보시면 건축학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학이 4년제 모집 정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5년제밖에 선발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산업보안학과가 작년에 인문제한이 이제 따로 모집 선발이나 있었는데 자연계열만 선발을 하고 약학부가 아시다시피 생겼고 그리고 공인영상 천자학부가 한 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 인정 서류는 10매 이내로 제출하고 그 서강대처럼 축소나 편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300장 이내 개조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중대 같은 경우는 200장 이내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도 그 중앙대학교도 다 3,100장 이내로 개편한 형태로 진행이 됐고 신설학부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대 같은 경우는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작년에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어느 성적대까지 있었는지 많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재작년이나 작년이랑 제가 통계를 좀 내봤는데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35점 내외, SAT 성적 같은 경우는 1,400점 내외인 학생들까지도 추가 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뭐 그냥 이 성적이면 다 추가 합격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마지노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IB 성적 34점 내외, SAT 1,430점, 토플은 100점 내외인 학생들이까지만 이제 마지노선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서류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합격생 데이터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이제 유지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기타 서류는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이 서류 100%로 진행이 되고 학생이 기타 서류 같은 경우 10개 이내 A4 사이즈 보통 20페이지인데 10페이지로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수상이나 활동대학 같은 경우는 국민대 같은 경우 지원할 때 한 장의 서류 낱장으로 끊어지는 서류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학교들처럼 여유 있게 뭐 그 활동 내역을 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있는 건 5번 부분인데 그 수시 전형도 아닌데 재응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증명서라는 학업력 서류, 활동 증명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입 그 제도 공정화 방안에서 특례에서도 이렇게 국민대학교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입시할 때는
그 올해랑은 다르게 올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문학부, 뭐 영어 영문학부 해가지고 모집 단위가 학과 모집 단위로 딱 각각 따로 뽑는데 내년부터는 단과 모집 단위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과 모집 단위로 선발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